최 과장님 준비해 오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워낙 오늘 주제가 뭐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술 얘기도 나왔다가 뭐 법 얘기도 나왔다가 굉장히 뭐 범위가 넓은데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건축에서 제조업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문제 말씀해 주셨고, 또 건축이 제조업을 뭐 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공간 인식이나 공간 요구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공간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그런 이 중간에 있는 제조 산업에 대한 품질 요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기존의 법령 체계에서 어떻게 품어가면서 이제 지원을 해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염철호 박사님 뭐 지금 들으시고 뭐 조금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그 건축공간연구원 아우리 와가지고 계속해서 공공건축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제한공모 방식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제도화가 됐었고, 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관련된 일들, 건축기획 업무를 정착시키는 일들, 공원축 심의회를 도입하는 일 등을 하면서 저도 이제 건축과를 나오고 설계사무소에 있다가 유학을 가서 했기 때문에 항상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는 연구를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 건축물의 시장 규모를 그려보고 나서 내가 이 0.8%에 그치는 일들만 했구나. 물론 공공건축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국가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워낙 중요한 일이지만 산업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경미한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 토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나 토목 분야는 제도화 정책이 바뀌면 워낙 그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제도화 정책도 잘 알고 공부하시고 이거가 변화가 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건축도 이제는 그럴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은 우려가 있지만 건축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중요하다고 같이 외치고 그걸 위해서 몇 가지의 방향이 오늘 토론을 시작해서 잡힌다면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TV에 나가서 말씀하시고 신문에 기고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시고 하는 일들을 해야 그나마 몇 개라도 건질 텐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우리 건축은 그렇잖아요. 남이 A 얘기하면 나는 꼭 그 자리에서 B 얘기를 해야 이 자리에 온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세계이니까 그래서 좀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꼭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는데 뭐가 제일 급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 국회 토론회라는 거는 국회의원님들 다 가셔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좌관님들이라도 다 기록하실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입법 과제나 이런 걸로 요구해야 되는 거가 무엇인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간단하게 국회 토론회를 몇 번 해봤지만 항상 국회 토론회는 국회의원이 없더군요. 보좌관 있어요. 그 아까 그 최아름 과장님도 잠깐 언급하셨고 그 건축 공간 연구원에서도 내가 항상 느꼈던 건데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도 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조사도 열심히 하고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건축 서비스 산업은 설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공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건축 산업의 5% 미만의 산업입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은 총액 아마 한 약 20조 정도 되는 시장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400조가 넘는 건축 공사를 포함한 건축 산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건축 서비스 산업과 건축 산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 갖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건축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가칭 건축산업진흥법 같은 건축 산업 전체를 염두에 두는 대상으로 하는 건축산업진흥법이 서둘러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은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토목 중심의 절차 기준 법에서 건축 설계를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설계만을 간신히 빼온 거죠. 그러니까 그 건설기술진흥법으로부터. 근데 건축 서비스 산업의 설계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감리업조차도 지금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서 아무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그냥 매여 있죠. 감리가 사실은 건축 서비스 산업 중에 아마 훨씬 더 큰 부분일 텐데 설계보다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쟁점이 따로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작은 쟁점이고 설계하시는 분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작 큰 덩어리는 건축 산업 전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넘어서는 건축 산업진흥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네. 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을 스펙 중심으로 다 지어왔죠. 요거 성능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스펙 중심은 결국은 그거를 조합하는 인력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성능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전반적인 우리 건축 품질 자체가 향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탄소 중립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결국 건물의 품질은 에너지 성능이니까요. 수치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OSC 인프라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피할 수 없는 공법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 집약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탈현장 시공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건축 선진국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왜? 오래전부터 인력이 부족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력이 많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하지 말고 어쨌든 제도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면 금융 보증 체계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성능 지표 제출해야 됩니다. 성능 지표 제출 안 하면 단가가 떨어져요. 따라서 집을 잘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이미 우리 외에 다른 선진국들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집도 자동차처럼 중고차로 팔 때는 성능 지표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품질 다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해서 건축의 성능 지표 등 이런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박 선생님도 더.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관주도로 건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항만, 국토부 입장 내에서 보자면 항만, 철도, 공항 이런 토목 이런 것들과 그 중에 하나로 건축을 보셨던 걸로 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건설 위주로 이 건축을 보셨기 때문에 이 건축 자체가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박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인데 서비스 산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률의 대항마로 지금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저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게 더 큰 그룹으로 인더스트리얼라이즈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놓였고 그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잘 맞추어서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과 기준은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필요하지만 이걸로 뭐 행정 절차로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인허가권으로 뭘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은 더 이상 논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같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좀 붐업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연 박사님하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여기 계획표에 따르면 5분 동안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네, 그 마이크가 양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오늘 건축 중간 생태계 육성 양극화에서 시작해서 건축 산업의 영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OSC 건축물의 기자재 관리, 성능 관리까지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발제하신 것들 또 국토교통부에서 오신 분들 등께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손 들고 발표하실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앉아서 해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건축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건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외연 확장에 관해서 이제 폭넓은 그 담론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건축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쨌든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대부분 이제 건축사 분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 기술사 분들의 모임의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의 자리인데 저는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이제 설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의 가치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건축 설계의 외연이 확장이 돼서 이제 산업의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과 연계를 지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몇 가지 뭐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강남의 4층짜리 건물 철거하는 비용, 철거에서 받는 해체 감리로 받는 비용이 그 설계에서 받는 비용보다 훨씬 더 이제 많고요. 그리고 그 설계자가 어디 언론에 건축물이 소개가 될 때 이름이 제대로 소개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준공식 그리고 개관식에 건축사가 초대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다 이제 설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축 산업으로 이제 그 건축 설계가 외연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 설계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과 제도에 굉장히 작은 디테일들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준공 서류를 낼 때 그 감리비 완납증명서는 내야 되는데 그럼 착공 신고할 때 설계비 완납증명서 내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이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이제 지금 제도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디테일을 살펴가면서 다 하나씩 이번 그 국건이 체제하에 고쳐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환 선생님 제안이라고 되고 질문이라고 보시지는 않으니까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계속
그 50여 분가량 듣고 있는데 자꾸만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어요. 건축 산업인지 건축 설계 산업인지. 예, 이 부분에 건축 산업이라는 오늘 설명을 듣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와닿는 말씀들이 맞는데 건축 설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여기가 건축 가협회, 사협회, 학회 그러니까 건축 설계 산업에 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단은 건축사들이 건축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5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힘드네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그 우리 정책위원장님이랑 아마 그 맥락을 같이 할거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계신 분 제일 먼저 손 드시죠. 예, 저기 그 건축사협회 이사라고 있는 황강범이라고 하고요. 네. 1890년에서 1960년도까지 한국의 성냥 산업은 엄청난 그런 발전을 보였었습니다. 1970년대 라이터가 나오고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이제 무너졌죠. 이제 볼 수 없는 그런데 최근에 AI를 탑재한 테슬라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금 패널 여러분께서 그 제조업과 연관된 건축 산업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테슬라 주택을 보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생각은 라이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느낌에서 조금 한번 설명을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답해 주실래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그 테슬라 주택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 전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잘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뭐 트래콤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일본에 가면 전부 주택들을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 나간 게 테슬라 주택이라고 본다면 약간의 구버전으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단독주택을 매번 설계해서 매번 인허가를 받아 산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선 이미 시작에서 정확히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건축이 의미를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건축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 가치대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고 커스텀하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제 진짜 단순히 이렇게 리빙하고 드웰링하는 거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거 이상 편리한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다 아우르는 게 건축 산업이라고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이승환 선생이 또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저희 건축 산업은 저작권하고 기술 뭡니까?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런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에선 저작권을 다루지 않아서 지금 다 그런 말씀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체부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주고 있거든요. 대신에 문체부는 지식재산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선 전혀 R&D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건축을 경시하는 바람에 R&D가 없죠. 그러니까 건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문제가 되지만 조금 더 저는 오늘은 조금 더 떨어져서 보시면 이게 구조상 문제인 거지 디테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생기니까 디테일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질의에 대한 응답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게 자주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못하신 말씀이 있더라도 그다음 시간에 또 듣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2분 토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